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효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2회 전산회계 1급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경안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의 회계 기간은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설치 다 되셨죠? 그쵸? 네, 그리고 메뉴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퀵 서치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 문제인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반영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851번 코드에 차량 리스료, 3번 경비, 현금 적요, 1번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자, 우리 컨트롤 엔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다가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치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코드 번호 851 그냥 851 치시면 851번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851번으로 바로 가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차량 리스료, 성격을 3번 경비로 해주시면 되겠고 현금 적요 1번 해서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네, 항상 다음 칸 클릭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ESC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용카드 탭에 거래처 등록을 하라는 문제고요.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 신용카드 탭에 가셔서 코드 번호 99632 해주시고 하나카드, 그 다음에 매입, 그래서 2번 해주시면 되겠고 카드 번호 5387 마이너스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1871-0507-8395번 해주시면 되겠고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3번까지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클릭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자, 외상매 입금서부터 보시면 오나상사 1200만 원이네요. 그쵸? 네, 1200만 원. 그 다음에 라연상사 맞고요. 금액은 900만 원이고요. 네, 대차차액 없어진 거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 장기차 입금 클릭하신 다음에 국민은행 2천만 원, 농협은행 3천만 원. 네, 이렇게 해서 대차차액 없어졌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ESC 빠져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 입력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6일이고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그랬으니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쵸? 3,000주 취득 단가가 만원입니다. 취득 단가 만원 전부 3,500만 원에 처분했다 그랬고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항상 취득가액하고 그러니까 장부가와 그리고 처분가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장부가는 3,000주 곱하기 만원 그러면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3천만 원을 처분가 얼마에 처분했더라? 3,500만 원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럼 50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생겼겠죠.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날짜는 07월 26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천만 원이 나가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 3,500만 원이 들어오겠죠. 대차차익 양수로 생겼으니까 무조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2번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가 붙었어요. 그러면 매입시 재비용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원가에 포함한다. 원가에 포함하니까 지금은 원재료 700만 원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수입도 구입이고 어쨌든 매입시 들어간 재비용이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5일이니까 날짜 이동하실 때 ESC 하면 1로 가고 방향키 왼쪽 눌러주시면 월로 갑니다. 그럼 08월 051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차변에 원재료 7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70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건 아닌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9월 25일이고요. 직원 김상철, 박도훈에 대해서 지급한 9월분 급여는 다음에 급여 명세서와 같으며 공제 후 차감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생산부 직원은 임금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그랬으니까 전표가 둘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김상철 이렇게 생산부 직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임금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영업부 박도훈 영업부 직원은 우리가 급여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급여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임금, 급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우리는 수당 다 포함해서 쓰는 거니까 여기 있는 지급액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급액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제계를 우리 예수금이다 라고 처리를 하죠. 그쵸? 공제계 우리가 예수금으로 처리할 거고 나머지 지급 총액을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임금급여서부터 먼저 쓰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자, 날짜는 9월 25일. 그래서 ESC 방향키 왼쪽 09월 25일 날. 그럼 차변에 임금 500번대 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임금의 총액은 36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급여 800번대가 되겠죠. 그쵸? 801번 급여는 300만 원. 자, 대변에 가서 우리 원천징수한 금액 예수금 둘로 나눠서 쓰셔도 되고 같이 묶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80만 3,710원이 나오겠네요. 예수금 80만 3,710원. 네.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전표 번호만 같으면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전표 번호는 모두 같아야 돼요. 왜? 여기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전표 번호는 모두 같아야 한다. 지금은 그냥 묶어서 처리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3일 날 은성전자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외상매출금 250만 원이 회수되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중 전기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전기의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회수를 했는데 그 중에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것은 150만 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회수한 게 100만 원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을 회수하면 우리 무조건 뭘로 처리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손 처리됐던 걸 회수하면 전기분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예금 입금된 건 총 250만 원이고 그 중에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게 150, 대손 충당금에 해당하는 게 100만 원.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거래를 조금 나눠서 자, 날짜는 10월 3일. 10월 3일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은 2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은성 1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109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외상값 250만 원을 일단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우리 장부상에 있는 외상값은 150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전년도에 은성으로부터 못 받게 되어서 대손 처리했던 것 중에 100만 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8일 주식회사 신화테크의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550만 원 중 400만 원은 신화테크 발행 약속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네, 자기합수표 우리 뭘로 처리하죠? 현금. 신화테크 발행 약속어음 우리에는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받을 어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외상 매출금 5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ESC 18일 날 그럼 대변에 일단 외상 매출금 신화 550 그리고 차변에 가서 받을 어음 신화 네, 저처럼 이렇게 위에 어차피 있으니까 183 이렇게 코드 번호만 입력해도 동일한 게 나옵니다. 4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150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11월로 월이 또 바뀌었고요. 아름전자의 받으러음 500만 원. 하나은행에서 할인했대요. 할인. 자, 그러면 어음을 할인하면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 할인율을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다 매각거래예요. 차입거래인 경우는 돈을 빌리는 거고 할인료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회계 기준은 우리 매각거래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월이 바뀌었으니까 또 ESC 하시고 11월 20일 우리는 대변에 받으러 아름전자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매출 채권 매출 채까지 치셔야 계정 과목이 한꺼번에 나오겠죠. 7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26일이고요. 자, 대표이사 김진상은 개인 생일 기념으로 주식회사 포토엔에서 카메라를 29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당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한 건데 자,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고요. 그리고 해당 지출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과 무관하다라 그랬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컨트롤 엔터 눌러서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자, 날짜는 07월 26일 날 불공 매입입니다. 불공 매입. 그래서 뭐 품목은 카메라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290만 원. 거래처는 포토엔 그리고 전자고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 맞죠? 네, 그래서 2번 넘어가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 차변은 원재료가 아니라 가지급금. 그럼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그래서 여기다가 대표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이렇게 김진상이라고 있네요. 김진상. 네, 그래서 김진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반드시 김진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8월 17일 날 삼익빌딩으로부터 영업부 사무실에 당월분 임차료 3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일단 과세 매입이 될 거고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미지급금으로 거래처는 삼익빌딩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월 17일. 자, 엔터 치시고 ESC 08월 17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 임차료 300만 원에 30만 원. 거래처는 삼익. 전자고요. 자, 그다음 분계는 혼합. 그래서 임차료 보니까 영업부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네. 그러면 819번. 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330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9월 18일 제조공장 직원들의 점심 회식 서우 반점이라고 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대요. 그러면 현금과세 매입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고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9월 18일 날 9월 18일 날 현금과세 매입입니다. 현금과세 매입 회식 공급가액은 28만 8,200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28만 8,200원 해주시면 26만 2천원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고요. 서우 반점 분계는 혼합 자변에 5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 지급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코스트코 부산점에서 위스키 선물 세트를 거래처 접대용으로 거래처 접대용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우리 모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불공입니다. 그쵸?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총 200만 원에 2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월로 또 월이 바뀌었네요. 10월 28일 날 불공 선물 200만 원에 20만 원 거래처는 코스트코 전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F2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 그러면 우리 813번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보통 예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이 거래처 접대용이 어딘지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장 거래처인지 영업부 거래처인지 여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에서는 813번도 맞고 513번도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용도인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11월 20일 당사에서 직수출 테슬라사에 직수출 한다 했어요. 수출 대금의 20%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80%는 12월 20일에 입금 예정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우리가 외상 매출금.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달러는 5만 달러인데 환율은 1,300원. 환율은 1,300원. 그럼 5, 5, 35, 6,500만 원인가요? 6,5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한 거 20%라 그랬으니까 6,500만 원에 20%면 262, 250, 1,300만 원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나머지 하시면 되겠다. 그쵸? 5,200만 원만큼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0일 날 우리는 수출했으니까 16번 제품 총 금액은 6,5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테슬라.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이니까 1번이죠.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이고요. 분계는 혼합. 자변에 보통 예금 들어온 게 1,300만 원.
나머지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셔야 될 게 5,200만 원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개동산에 제품 132만 원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면 카드과세 매출이 되겠죠? 네, 만개동산 다 나와 있으니까 네, 밑에 전표까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2월 03일 날. 그러면 우리는 카드과세 매출 17번인가요? 네, 제품 132만 원 넣어주시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만개.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국민카드 선택해 주시고, 분개는 카드로 하셔도 되고 외상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카드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자 4번 카드로 했을 때 카드도 외상 매출금으로 나오네요. 그럼 땡큐. 만약에 여기가 미수금으로 나오면 반드시 외상 매출금으로 고쳐주셔야지 되고, 얘를 혼합으로 했을 때 우리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 신용카드 거래는 무조건 외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혼합으로 하시게 되면 여기가 만개동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국민카드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지금은 문제를 조금 쉽게 푸는 방식은 카드가 그냥 바로 정답. 저는 그냥 무조건 카드 거래 외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외상으로 처리를 하니까 뭐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없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오류가 발견되었고 정정하시오. 자, 9월 20일 거래 원재료 서울전자로부터 원재료인 부품을 매입하고, 지금은 그냥 원재료입니다. 개정 과목이 매입하고 82,500원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분실하여 지출결의서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어디로 가라? 메인 매출 전표로 가라. 그쵸? 현금 영수증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시면 되는데, 일반 전표는 삭제하신 후에 삭제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원재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서울전자입니다.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입력을 할까요? 9월 20일 날, 09월 20일 날 우리는 현금 과세 매입 61번이고요. 부품을 샀어요. 공급가액은 82,500원 해주시면 네, 75,000원, 7,500원. 거래처는 서울전자. 자, 그리고 분개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그냥 원재료 부가세 나오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그냥 분개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대신에 9월 20일 날 일반 전표에 09월 20일 날 거래에 이렇게 원재료 현금으로 되어 있는 거래가 있으니까 이 거래는 체크하시고 F5번 눌러주셔서 삭제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9일 제조공장 보일러 교체하고 휘경 난방에 700만 원을 보통예금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을 했대요. 수선비로 입력하였으나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수선비를 뭘로 바꿔요? 건물로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괜히 닫았다. 자,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다시 가셔서 11월 19일 그러면 보일러 교체건 이렇게 있는데, 보일러 교체건에 네, 여기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뭘로 바꾸면 돼요? 건물로. 그래서 건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시 가서 확인. 네, 그래서 되어 있고, 보통예금 기업은행 써진 것은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결산정리사항 문제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정리사항. 자, 첫 번째 부가세 정리하라 그랬어요.
자, 부가세 정리는 무조건 이렇게 분계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차변으로 무조건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1254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부가세 대급금 1311만 원.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고, 대차 차익이 나오면 지금은 대변이 더 크니까 차변에 미수금, 나머지 잔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그냥 무조건 이 분계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결산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냥 이렇게 정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전표에 가셔서 12월 31일 무조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254만 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311만 원, 그리고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로 생겼죠, 그쵸? 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생기면 무조건 차변에 미수금, 플러스로 생기면 무조건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린 차변에 미수금 57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정기예금. 정기예금에 대해서 기간 경과분이자. 그럼 정기예금은 이자를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생겨야지 되고, 그 다음에 기간 경과분 이자. 기간이 지났대요. 이자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아직 못 받았다라는 뜻이니까 미수 수익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우리 성급선수 미수 미지급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 경과분 이자라 그랬으니까 경과분 여기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 그랬으니까 분계는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미수 수익, 수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금액 계산해야 하니까 600만 원에 대해서 600만 원에 곱하기 3%. 그러면 18만 원이 나올까요? 자, 그 다음은 10월 1일에 가입했고 오늘은 12월 31일이니까 10, 11, 12 3개월만 필요하네요. 그쵸? 그럼 곱하기 3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4만 5천 원이 나오나요? 네, 4만 5천 원만큼이 미수 수익으로 잡히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차변에 미수 수익 4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4만 5천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과 관련해서도 성급선수 미수 미지급 혹은 손익의 이연과 예상 해서 유튜브에 셀파로 검색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만 조금 자세히 나가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중에 현금 시제 잔액이 장부 금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다. 네, 현금 과부족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 간다? 합계 잔액 시산표 무조건 조회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건지 대변에 있는 건지 확인하시고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 하기 전에 먼저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합계 잔액 시산표 엔터 치시면 12월 달로 그냥 나와요. 그러면 여기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18만 원 있는 거 보이시죠? 무조건 대변으로 사라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8만 원은 생산부 직원의 식대, 나머지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단기 비용으로 대체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변에 현금 과까지 쳐야 현금 과부족 18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생산직 직원의 식대라 그랬으니까 511번 복리후생비가 8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생겼으니까 무조건 손실. 그래서 잡손실. 자, 우리 이거 다시요. 얘를 입력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로 나와 있죠. 마이너스는 무조건 차변의 손실, 플러스는 무조건 대변의 이익.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결산도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은 조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말 현재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 나오면 무조건 어디 가요? 거래처 원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래처 원자 가셔서 4월 말이라 그랬으니까 아무 날짜나 쓰셔도 돼요. 1월 1일서부터 04월 30일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04월 30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잔액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그냥 엔터 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처 이야기 유통 1,570만 원.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거래처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잔액을 클릭하면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하면 순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기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 유통 1,570만 원. 이렇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년 제1기 1월에서 6월 중 두두상회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발급 매수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 간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냥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서 1월부터 6월이라고 했어요. 1월부터 6월. 발급한 그랬으니까 발급은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수령은 매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에서 두두상회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매수는 7매 5,546만 9천원. 이해가 되실까요? 네, 매수는 7매. 예, 7매. 그 다음에 이렇게 5,546만 9천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월부터 4월까지의 판매 관리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판매비와 관리비 물어봤으니까 1월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월서부터 4월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합계잔액시산표도 안 되고 1월부터일 때만 손익계산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 가셔도 돼요. 대신에 이 둘은 전제가 뭐라고요? 1월이라고 나왔을 때 1월일 경우만 그게 아니면 일개표, 월개표. 그래서 그냥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갑니다. 일개표. 자, 가볼게요. 일개표. 들어가셔서 01월에서 04월까지 가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밑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에 3,094만 1,600원이 나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자, 뭐 다른 장부도 들어가 볼게요. 손익계산서. 여기는 이제 04월이라고 치시면 되니까. 그럼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바로 보이시죠? 그렇죠? 단 전제는 무조건 1월서부터 나온다라는 거.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합계잔액시산표 가셔도 합계잔액시산표 4월달로 조회해 보면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 보시면 같은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만 손익계산서나 합계잔액시산표는 반드시 1월부터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조건 일개표, 월개표 가셔서 조회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열려있던 창들을 조금 닫고요. 열려있던 창들을 닫아야지만 우리 여기에 이론 답안 작성이 열려요. 그럼 이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으신 대로 여기다가 체크들을 그냥 쭉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조회 문제. 조회 지금 3문제. 첫 번째 거는 이야기 유통. 이걸 조회를 해서 찾을 수 있게 해놓으면 참 좋겠다. 그쵸?
이야기 유통 치시면 되겠고 1,57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이렇게 해서 7매 그 다음에 5,546만 9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조회 문제는 3,094만 1,600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요 근래 들어 조금 난이도는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들고요.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를 줄이시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만점으로 가실 수 있게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